원유 확률 통계 이원우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4점짜리 오늘 8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비교적 중간층 4점 문제 중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또한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그런 문제 역시 3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22번 문제입니다. A, B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 있다. 이 카드의 그러니까 15장이죠. 15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동시에 선택한다. 컨비네이션이죠. 이 시행에서 선택한 두 장의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일 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이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단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뭐 문제는 알겠죠? 무슨 문제입니까? 자, 좌우간 두 장의 카드를 뽑는데 두 수의 곱에 대한 두 수를 곱한 것에 대한 모든 약수의 개수가 3 이하일 때 뭡니까? 조건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이하일 때 그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 두 수의 곱의 약수 개수가 3개 이하일 때 B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확률을 구하라. 그렇죠? 자, 1, 2, 3, 4, 5가 있습니다. 물론 장수는 달라. 그래서 모두 합해서 15장이 있는데 여기서 카드를 2개를 꺼낸다는 거예요. 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수의 곱의 약수 개수가 3개 이하일 때 그러면 두 수의 곱의 약수가 3개 이하인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뭐가 되겠습니까? 2, 3, 4, 5, 9, 25입니다. 25. 두 수의 곱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9인 경우, 25인 경우야.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수의 곱이 나오는 경우, 응? 2, 3, 4 있을 거고, 5 있을 거고, 또 6 가능하죠? 8 가능하죠? 9 가능하죠? 10도 가능하죠? 12 모든 경우예요. 15도 가능하고 16 이게 있어. 그리고 20, 25 이게 여기에는 1, 2, 3, 4, 5를 두 장을 물론 이제 2를 고를 수도 있고 3, 3 고를 수도 있고 4, 4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을 먼저 생각한 거야. 두 수의 곱. 뭔 이거야. 여기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3개 이하인 경우 이거 가능하죠? 이거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요것도 2개. 요거 몇 개입니까? 3개야. 1, 2, 4. 요거는 1, 5. 2개. 6은 6은 1, 2, 3, 6. 그러니까 4개죠. 이거 안 돼. 8. 1, 2, 4, 8. 동그라미 쳐놓을까? 9. 1, 3, 9 밖에 없어. 요거는 1, 10은 1, 2, 5, 10. 이것도 1, 3, 4
뭐 2, 6, 3, 4, 뭐 4, 3, 6, 2, 12. 이거 많네. 굉장히 많아요. 15는 1, 3, 5, 15. 4개. 16. 마찬가지로 많죠. 20. 이것도 많고. 25. 1, 5, 25. 이거 3개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조건, A 조건에 맞는 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2가 얻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2인 경우가 얻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인 경우. 1에서 1 뽑고 2에서 하나 뽑아야죠. 예. 그럼 몇 가지? 2가지. 3인 경우. 3인 경우. 1, 3 나와야지. 1에서 하나 뽑고 한 장 있는 1 하나 뽑고 3에서 하나 뽑아야 돼. 요거 3가지. 4인 경우. 4인 경우. 예. 어떻게 돼요? 1에서 하나 뽑고 4, 4장에서 1 뽑으면 몇 가지? 4가지. 그런데 또 있지. 4가 되는 경우. 4에서 2장 뽑는 거야. 예? 미안합니다. 2에서 2장 뽑아. 그러니까 2 컨비네이션 2. 그러면 1. 그렇죠? 2만 2장 뽑는단 말이야. 그럼 2개 곱하면 4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5인 경우. 1에서 하나 뽑고 5에서 5개 중에서 하나 뽑고 5가지. 9인 경우. 이건 3에서 2장 뽑는 경우지.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 3. 25인 경우 5, 5장 중에서 2장 뽑아. 이건 10. 그러니까 여기서 5, 여기서 5, 여기서 5, 10, 15, 15, 18, 28. 전부 28개. 네. A에 대한 가지수가 28개 경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뭐를 택해야 됩니까? 두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를 찾아봐야죠. 네, 짝수인 경우. 두 수의 합이 이제 요 중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 몇 가지나 있나 세어봐야지. 이 경우 안 되죠? 이 경우 짝수죠? 네? 짝수 1, 3 짝수인 경우 4인 경우 곱이 4인 경우 안 되죠? 응? 하나 있네 정말. 요거 하나 짝수야. 그렇죠? 2 뽑았을 경우 합하면 짝수. 5인 경우 이거 해당되죠? 짝수죠? 9인 경우 3 뽑았을 때 합하면 짝수죠? 이것도 짝수야. 5 합하면 짝수죠? 이것도 짝수야. 체크한 것들이 지금 짝수야. 짝수 개수. 네. 이것만 더하면 짝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 3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0. 그러면 6, 8, 4, 8, 12, 22.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B는. 맞습니까? A가 주어졌을 때 28개 중에서 그 안에서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세는 것이 이 조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28분의 22 하면 11, 14. 그 뭐 P 더하기 Q는 25네요. 그렇죠? 자, 조건 확률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구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A라는 조건, 두 수의 곱의 약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안에서
짝수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조건 확률이란 말이에요. 뭐 식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B, A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A 인터섹션 B.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는 요 결국 A 안에서 짝수의 개수 요 부분이 합이 짝수인 개수 요 안에서 짝수인 개수를 세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두 가지를 전부 생각해야 된다. 두 수의 곱이 어떤 경우에 두 수의 곱은 어떤 것들이 있나 세워보고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의 약수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만 픽한 거죠. 그래서 2, 3, 4, 5, 9, 25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뭐 여기 동그라미 쳤으니까 5, 9, 25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 결국은 조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또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가 fx일 때 fx와 두 확률 변수 x와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평균 m이고 분산 16, y는 평균이 20이고 분산을 몰라. x는 평균을 모르고 y는 분산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x는 f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또 x와 y의 확률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깝깝합니까? 사실은 깝깝할 거는 없어요.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x. 요게 m이겠지. 그렇죠? 네. 표준 편차는 4. 그러니까 여기에 m 플러스 12. 3시그마까지 더한 거야. 이건 m 마이너스 12. 이런 분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x 더하기 10과 x 더하기 10에서의 f값과 함수 값이에요. 뭡니까? 여기서 높이야. x 플러스 10과 20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 f값이 같대.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 높이가 같아. 그럼 이 값을 뭐 x 플러스 10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 값은 뭐 같아? 2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있는 그대로 지금 쓴 겁니다. 있는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 물론 가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야. 조건 가로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봐야만 할 겁니다. 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x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거 맞죠? 그렇죠? 이것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 값이란 말이야. 대칭이니까. 예? 예. m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좌관 이런 관계가 있어. 예, 이거는 x 마이너스 20이네. 이게 뭐지?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20의 값이 같다. 또 x 더하기 10이 그냥 20 마이너스 x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2x는 10이고 x는 5라는 거야. x가 5다? x가 5다?
이게 뭘까? x가 5다. 그러면 x를 더하면 5, 15. 여기서 5 빼면 15. 15, 15. 기 때문에 예, 여기서 우리는 F15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예? 네. F15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대칭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m이 뭐예요? 15라는 거야. 이걸 찾아내야만 됩니다. 가조건에서. 가로부터 네, 요 점에서의 x 더하기 10에서의 높이하고 20-x에서의 높이가 같다라는 것이 조건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이 값이 되고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이 값이 되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이런 관계를 하나 받았고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같은 값. 응? 그래서 같은 거를 구해보니까 x가 5가 나왔어. 자, 그러면 x가 5라는 것이 주는 의미, 시사하는 바가 뭘까? F15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것은 정규분포에서 m이 15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m이 15를 구했으면 이제 쉽습니다. 저걸 풀어. x 17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화시키면 항상 표준화죠. x 빼기 15 나누기 4 그거나 같다. 17-15 나누기 4 이거는 g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y는 y 작다 17은 y를 표준화시키면 y 마이너스 20 나누기 시그마 그러면 오른쪽도 17-20 나누기 시그마 이거는 g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보다 작다 했죠? 네.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또 그림 g가 0인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분의 1은 여기입니다. 이것과 g가 마이너스 시그마는 항상 양수예요. 플러스 값이라고 당연히 이것보다 작을 확률을 찾으니까 뭐예요? 2분의 1은 시그마분의 3 여기서 시그마는 6이야. 그렇죠? 시그마도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역시 또 뭡니까? 표준화 x 마이너스 x의 평균 15 표준표체 4 이쪽 m 플러스 시그마는 21 빼기 15 나누기 4는 g 작거나 같기를 4분의 6 그러니까 1.5네 1.5 또 그려봐야죠 1.5 보다 작을 확률 0 1.5 보다 작을 확률 이거는 이것 더하기 이거 그래서 0.5 더하기 1.5보다 작을 거 여기 나왔죠 0.4332 0.9332가 됩니다. 예, 뭐 어렵지는 않지만 가조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가급적이면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요 높이와 요 높이가 같다 라는 데서부터 m이 얼마인가를 말하자면 m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구하면 풀면 요거요 1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이야기가 되고 하여튼 정규분포는 대칭이니까 그 대칭인 정규분포가 대칭한다는 그 기본 성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가 모 표준 편차가 1.96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기고 1.96에 말하자면 지고 분산을 갖는 정규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 추출한 N이 10개야. 제품의 길이를 측정하여 표본 평균을 구했어. 그렇죠? 표본 평균을 구하였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제품 길이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가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일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단지가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일 때 G 0에서 1.96까지는 0.47호이다. 요거 가르쳐 준 거죠. 0에서 1.96까지 요거는 0.475 95% 신뢰도에서의 Z값이 1.96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95% 신뢰도의 M에 대한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뭡니까? 표본 평균 빼기 1.96에 루트 10분의 표준 편차 1.96 맞죠? X바 더하기 1.96 루트 10분의 1.96분의 1 이거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X바 빼기 루트 10분의 1 X바 더하기 루트 10분의 1 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그 신뢰 구간이고요.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그랬다. 알파 베타. 네. 근데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 여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여기 K가 있단 말이야. K의 값을 구하라. 어렵습니까? 뭐 쉽죠? 그렇죠? 우선 10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K의 두 근은 근의 공식 이용해야죠. 예. 그럼 x라고 볼게요. x는 2a분의 20분의 마이너스 b 10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만 마이너스 4a 10k 뭐 근의 공식이야 외우고 있겠죠. 예? 근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전부 다 집어넣을게요. 400분의 만 빼기 40k 이게 저 알파 베타가 큰 값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고 알파는 여기 빼기 5 빼기 그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예. 좌우지간 무슨 얘기야? 요 루트 10분의 1이 요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루트 10분의 1이 바로 루트 400분의 만 빼기 40K라는 이야기.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뭐 루트 10을 곱하면 오른쪽에다가 곱해주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10 곱하니까 이게 40만 남을 거고 1은 분모가 40만 남고 분자는 만 빼기 40K 그러면 뭐 이게 또 1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250 빼기 K는 1 그래서
K는 249를 얻게 됩니다. K가 249요. 예. 됐죠? 또는 저는 뭐 권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두근 알파 베타와 계수와의 관계라는 또 공식 같은 게 있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에 대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합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네. 이런 두근과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계수와 두근 간의 관계,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엑스트라로 여러분에게 그냥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 문제는 굳이 이걸로 풀 거는 없죠. 풀 거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근의 근해 공식은 뭐 이건 어려서부터 외우고 다니던 거니까 근해 공식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법으로 푸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좋다, 맞는다라기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